선택이 귀찮은 당신에게 콘텐츠를 추천해드립니다. 일치월장. 안녕하세요. 일치월장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2월달 대주제는 설 연휴에 뭐 보지인데요. 설날이 있는 달인 만큼 저희 일치월장이 연휴에 보기 좋은 작품들을 들고 왔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다룰 작품은 바로 응답하라 1988인데요. 응답하라 시리즈는 너무 유명해서 안 본 사람이 없으시겠죠? 방영할 때마다 늘 남편 찾기로 화제가 되는 드라마인 만큼 어남택인지 어남유인지 보면서 의견이 난무하기도 했었죠. 오늘은 응답하라 1988 그 일부로 주인공 덕선이의 러브라인에 집중해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선이가 처음으로 좋아했던 사람은 바로 선우입니다. 아주 짧고 굵은 짝사랑이었는데요. 덕선이가 선우를 좋아하게 된 계기는 사실 사소한 오해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덕선이가 떡볶이를 먹고 있던 가게에 선우와 동네 친구들이 들어오고 선우가 덕선이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걸 본 친구들이 선우가 덕선이를 좋아한다고 오해하게 되죠. 두 분은 선우가 좀 덕선이가 오해할 만한 행동을 좀 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지 않나요? 유죄가 아니다? 유죄는 유죄인데 선우는 누구에게나 항상 그랬으니까 뭔가 덕선이가 좀 더 오버해서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아예 선우가 빌미조차 제공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덕선이의 과잉 해석이다. 과잉 해석의 죄가 좀 더 컸다. 사실 덕선이의 과잉 해석이 아니라 그 덕선이 친구들이 망봉렌즈가 너무 많이 껴가지고 그때 이 친구들이 재밌는 소설 읽을 때잖아요. 그쵸. 돌려가면서. 네. 그래서 아마 거기에 푹 빠진 게 아닌가. 저는 좀 있었다고 생각한 게 어. 보라 누나를 좋아해서 덕선이를 이용했잖아요, 조금. 맞죠. 그것도 있죠. 근데 그러면은 굳이 우리 언니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 안 하고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보통? 그건 그래. 이 라면 장면에서는 근데 저는 확실히 친구들의 이게 컸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선우가 좀 다른 이제 또래에 비해서 다정한 애잖아요. 좀 그쵸. 착하고 아무래도 그때는 남자애들이 막 틱틱대고 아무래도 정환이 같은 스타일이 제일 많다 보니까 좀 그래도 나에게 친절한 선우가 좀 더 뭔가 얘 좀 봐라 했을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이 장면이 완전 그 처음 짝사랑 재질에 너무 잘 녹아들어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왜 처음 짝사랑하면은 친구들한테 소문 다 나가지고 망하는 일단 소문이 돌면 그쵸. 잘 될 수 난리 없어요. 나는 딱 그 느낌인 거예요. 시작부터 친구들이 더 바람 넣고 나 그 정도 아니었는데 나 얘 좋아. 그런 거 같아. 이렇게 해서 시작되는 그 짝사랑의 맛이 있어서 좀 슬프게 봤네요. 저의 옛 생각을 하면. 옛날 생각이 났군요. 그러던 어느 날 선우는 친구들에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며 털어놓고 이를 들은 덕선이는 첫눈이 오는 날 고백하라며 설레는 표정을 짓습니다. 하지만 정작 선우가 첫눈 오는 날에 찾은 사람은 덕선이 아닌 덕선의 언니 보라였습니다. 선우가 덕선이가 자기를 좋아한다는 생각을 아예 못했을까요? 전 이걸 보는 내내 좀 궁금하긴 했거든요. 못했을 것 같은데? 근데 고백을 하잖아요. 첫눈 오는 날에 보라 누나 불러줄래? 해서 보라 언니는 왜? 이러니까 고백하려고라고 좀 직접적으로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걔가 뛰쳐나가서 울면서 막 걔가 왜 좋아? 막 왜 걔야? 막 이러면서 울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사실 알지 않을까요? 얘가 나를 좋아했나? 내가 착각했나? 근데 그때 아는 거잖아요. 고백을 하고 안 거잖아요. 그니까 그때 알았을 것 같은지. 알고 있었을 것 같은지. 아니 왜냐면 제가 생각하기에 선우가 좀 그 이후로 좀 눈치 없는 것처럼 맨날 덕선이가 걔 보면서 재수없어 이러잖아요. 근데 선우는 맨날 막 얘가 왜 이래? 이런 표정으로 맨날 너 왜 그래?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길래 얘는 진짜 유죄 행동이라는 걸 몰랐던 걸까?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저는 몰랐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방금 썸머님이 말씀하신 장면에서 눈 오잖아 이렇게 대답을 해요, 선우가. 그러니까 덕선이가 먼저 그 약간 우리 집에 왜 왔냐고 나한테 드디어 고백하러 온 건가?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데
선우가 보라 누나 불러달라 그러고 덕선이가 아니 보라 언니는 왜? 하니까 눈이 오잖아. 이렇게 덕선이한테 말하잖아요. 덕선이가 자기를 좋아하는 걸 알았다면 그렇게는 안 했을 것 같아요. 그 덕선이가 자기를 좋아하는 걸 알았는데 덕선이한테 가서 첫눈 오니까 당연히 보라 언니한테 고백해야지 이렇게 그 순수한 눈으로 눈이 오잖아. 이렇게는 그럼 너무 나쁜 거 아닐까요? 막눈광이에요? 네. 말눈광? 근데 내가 선우였다면 솔직히 알긴 알았을 것 같은 게 덕선이가 너무 티를 많이 내지 않나요? 너무 티를 많이 내지 않아요? 야밤에 막 귀신 화장하고 이게 알지 못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또 그 마지막 장면을 보면 이제 모르지 않았나 모르고 싶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측을 했습니다. 빼미님은 알고 있었다? 모른다. 아 모른다? 그리고 끝까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생각을 안 해본 게 선우한테는 덕선이가 자기를 좋아하는지 마는지가 별로 상관이 없었어요. 어쨌든. 그쵸. 그건 그랬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애초에 그 PD님이 감정을 많이 안 넣었다고 생각했어요. 선우가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는 정보값을 그냥 굳이 안 줘도 어차피 선우 입장에서는 신경이 안 쓰이는 거죠. 얘가 날 좋아하든 말든 왜냐면 자기 사랑에 지금 바쁘니까. 덕선이는 막 잠옷바람으로 우는데 달려나가는데 눈 맞고. 아 정말 잔인해. 이제 인간 맞네요. 맞아. 자기가 짝사랑해놓고 잘했지 말든가. 맞아. 근데 저는 또 선우가 이렇게 덕선이한테 첫눈 올 때 가서 보라 누나 불러줄래? 첫눈 오잖아 라고 말하고 딱 그 오혁의 소녀 OST 깔리는 장면이 맞아요. 전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 진짜 좋아하는 장면이에요. OST가 다 너무 맛집이라. 그쵸. 왜요? 짝사랑이 깨졌는데. 그래서 좀 미안하긴 한데 덕선이한테는 근데 그 덕선이가 뭔가를 딱 깨닫는 그 표정이 내가 아니었구나를 깨닫는 그 표정과 뒤에 깔리는 음악이 너무 잘 어우러졌다고 생각을 하고 그 애가 눈물이 차오르는 그 표정이 연기를 진짜 잘했다. 맞아요. 그래서 좀 마음에 드는 장면이에요, 저는. 그 뒤에 이어지는 장면까지 저는 되게 좋아하는데 이때 덕선이가 선우에게 대차게 차일 때 대문 뒤에서 그걸 들으면서 남몰래 웃고 있던 사람이 있었죠. 바로 정한입니다. 이 남몰래 덕선이 좋아하고 있던 정한은 크리스마스 선물로 덕선이 갖고 싶어하던 핑크색 앙고라 장갑을 선물로 줍니다. 이 장면들이 이렇게 정한이가 남몰래 덕선이에게 플러팅 아닌 플러팅을 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정한은 언제부터 덕선을 좋아했던 것 같은지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거를 다시 보기 할 때 좀 놀랐던 게 너무 옛날에 봐서 기억이 안 났는데 완전 1화, 2화 막 이때는 정한이가 진짜 완전 친구처럼 대하더라고요. 덕선이를. 막 학교 늦었어 꺼져 막 이러고 엄청 차갑게 대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진짜 언제 그럼 걔를 그렇게까지 좋아하게 된 거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보다가 아마도 제 생각에는 수학여행 때 같이 손잡고 도망가다가 이제 벽에서 둘이 이제 있는 장면 있잖아요. 그때 뭔가 이제 처음으로 얘를 이제 친구가 아니라 여자로서 생각하게 된 계기가 아닐까라고 전 생각을 했어요. 두 분은요? 저도 똑같아요. 너무 약간 자명하게 나오지 않나요? 그때 딱 좋아하게 됐다. 맞아요. 그 썸머님의 표현이 정확한 것 같아요. 친구라고만 생각했는데 여자네 얘를 딱 느낀 장면인 것 같았고 그리고 지금 아까 두 번째 봤던 장면이랑 사실 이어지잖아요. 그 덕선이가 선우한테 차일 때 정한이가 너무 좋아해요. 너무 비열하게 웃어. 너무 흉하게. 네, 눈이 막 이렇게 그 U자 거꾸로 한 것 마냥 이렇게 웃으면서 너무 좋아하고 그 전에 선우가 덕선이를 좋아하는지 오해하는 장면도 있잖아요. 정한이가. 맞아요. 그땐 또 세상을 잃은 것처럼 슬퍼하기 때문에 정한이의 이 찐사랑이 계속 이 뒤로부터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또 선우를 좋아한다는 걸 정한이만 알았지 않았나요? 5명 중에서? 그쵸. 왜냐면 편지를 봐가지고. 맞아요. 근데 저는 이 정한이가 핑크색 앙고라 장갑 준 거 보고 진짜 기절할 뻔했거든요. 왜요? 너무 좋아서? 너무 설레지 않나요?
왜냐면은 그때 저- 걔가 미친 듯이 노래를 불렀을 때고 그 마니또어를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태기한테 달라 했는데 많이 핑크색 앙고라 장갑을 달라고 해서 걔는 태기인 줄 알고 태기 밖에 있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랬더니 그거 태기 형이 준 거 아니야. 정한이 형이 준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장면에서 진짜 미쳤구나. 너무 설레는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설레는데 답답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왜? 아니 이 정한이가 좋아하면 직접 주지 한마디라도 더 하고 직접 주지. 근데 또 정한이 마음이 뭔지 너무 알겠어서 괜히 좋아하니까 더 틱틱대게 되고 더 괜히 티 안 나는 척 막. 그것도 정한이한테는 엄청 큰 용기였겠죠. 노을이를 통해서 준 것도.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좀 더 택인 줄 오해하고 있으니까 직접 가서 야 내가 이거 딱 줬어 하면은 더 크지 않았을까? 근데 얼마나 남사스럽겠어요. 평생 친구였는데. 그러니까 나도 내가 부끄러운데 얘를 좋아한다는 마음을 인정하기가 힘들 텐데. 그게 귀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귀엽지만 어떻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냐 그 말이죠. 아, 내 눈앞에서 좋아하는 애가 막 부끄부끄하면서 주면 쟤 뭐야? 아, 근데 할 생각해 것 보면 같은데. 덕선이 꼴이 날 수도 있었던 거예요. 정환이 입장에서는. 덕선이가 선우를 좋아했는데 눈앞에서 대차게 까였잖아요. 정환이가 똑같이 덕선이를 좋아하는데 덕선이가 너 왜 이래? 이래버리면 너무 민망하니까 그걸 이미 한 번 본 상태에서는 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지 않았나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근데 뒤에서 말을 한 번 더 하겠지만 저는 그게 태기와 정한이의 차이점이 아니었나 그쵸. 그렇게 맞아요. 생각을 해요. 맞아요, 뭐요? 맞아요. 그렇게 좀 머뭇머뭇거리는 거리는 게. 정한이의 태도와 태기는 좀 직진파잖아요. 그런 거 진짜 왜? 신경- 근데 하나도 여기서 안 밝히고 갈까요? 저희 어남 류인지 어남 택인지? 여기서 밝혀요? 오케이. 아 뒤에서 밝힐까요? 아니요, 여기서 밝힙시다. 하나 둘 셋 하면 말해요. 네. 하나 둘 셋. 어남 류 택. 2대 1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근데 어남 류파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거기가 거의 대세였어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저희는 지금 한 명 대 두 명이네요. 어남택이라고 하면 얼빠야? 약간 맞아. 근데 사실 부정할 순 없었어요. 없죠. 뭐 서사상 뭐 그럴 수 있어. 그러면은 이 부분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그쵸. 다뤄보도록 하고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덕선이 부르면 집에 있다가도 햄버거 가게까지 달려가고 덕선을 따로 불러내어 영화를 보러 가자고 하는 정환이를 보면서 덕선의 친구들은 그가 덕선이를 좋아하는 것 같다며 또다시 설레발을 치게 됩니다. 그 말에 덕선이는 정환이의 마음을 떠보기로 하고 그날 밤 정환의 방으로 찾아갑니다. 나 이번 주에 소개팅한다. 선덕고 2학년 이름은 최재영. 조연이 국민학교 동창. 나 소개팅 할까? 나 소개팅 하냐고. 하지마 소개팅. 오, 잠시만요. 저희 연기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트까지 했는데 NG예요, NG 이거는. 연기 빵점. 덕선이가 너무 금사빠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여러분? 그 말을 너무 너무해. 제가 이 연기 빼미님 연기 보고 싶어서 밤새 기획서 쓰면서 실실 웃었거든요. 저는 이거 제일 싫어하는 장면이에요. 왜요? 왜? 워낙 류라면서요. 그 몸이 너무 말려요, 너무. 진짜요? 네. 저는 너무 좋은데. 정환이가 가장 직진한 장면이라고 맞아요. 생각해요. 저는 이걸 태기가 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볼 때마다 합니다. 뭐 그래도 맛있었겠지만 이거는 사실 얼굴이 굉장히 중요한 그 파트인데. 잠깐만요. 아니 왜냐면 태기 얼굴이 넘사벽이잖아요. 맞죠. 맞죠. 맞아요. 근데 태기 얼굴 덕선이가 너무 금사빠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뭐 진지하진 않은 것 같아요. 전 진짜 금사빠라고 생각해요. 금사빠긴 한데 금사빠보다 그 내면에 좋아함을 받고 싶어하는 맞아. 마음이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선우도 사실 나를 좋아하나 해서 좋아하는 거고 정한이도 나를 좋아하나 해서 좋아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좋아하는 보다 나를 좋아하는 애 포커싱이 되다 보니 금사빠가 된 것 같아요. 그게 뭔가 덕선이가 좀 둘째라서 그런 것 같기도 맞아요. 하고 이리 치이고 저리 그쵸. 치이는 둘째라서
좀 애정을 갈구하는 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쵸. 그래서 저는 이해가 되다가도 그래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선택하는 게 더 좋지 않나? 그 말을 도롱뇽이 하잖아요. 덕선이한테. 맞아요. 너 태기가 좋아? 아니 뭐였지? 너 선우가 좋아? 정한이가 좋아? 물어볼 때는 덕선이가 그래서 대답을 못하고 맞아요. 막 다른 거랑 태기 물어보면 다 태기라고 하거든요. 음. 결말 암시였던 음. 장면인가 싶은데 어쨌든 그때 도롱뇽이 덕선이한테 너가 뭘 좋아하는지를 중심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가끔씩 이렇게 띵언을 하는 도롱뇽이 제 최애입니다. 가쁜 거. 아 갑자기요? 예. 선우 정한택 다 필요 없어. 아 캐릭터로서요? 예. 아 알겠습니다. 그 둘째라서 뭔가 더 사랑을 받고 싶어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선우를 좋아하는 덕선이의 모습이 첫사랑 짝사랑의 뭔가 표본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레오님이 이것도 정말 그냥 아주 평균을 낸 여고생 같지 않아요? 처음 연애를 하고 싶어 하는 맞아요. 연애를 하고 싶어하는 음. 여고생 맞아요. 또 슬프네. 왜 자꾸 본인을 투영하세요 자꾸 여기에다가. 떠올라요. 왜 이러는 거야. 저는 근데 궁금한 게 덕선이가 정환이를 선우보다 좀 더 좋아한 것 같지 않아요? 선우보다 정환이를 좀 더 덕선이가 더 좋아했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저는 사실 세 명 중에 덕선이가 좋아하는 사람은 정한이밖에 없지 않나? 아직도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진짜 좋아했던 사람이요? 그러니까 짝사랑을 해본 거?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사- 마음고생을 해본 거? 맞아요. 저도 선우한테 했던 거는 진짜 사랑은 아니고 이때가 레벨업 했다고 생각해. 그쵸. 그게 더 좋아함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레벨업한 사랑은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한이가 진짜 츤데레인 게 사실 그 앞에 선우 좋아하는 라면 씬도 생각해보면 그거 계산 다 정한이가 했어요. 라면 씬이요? 그 선우가 막 친구들이 라면 먹을래? 네, 라면 먹을래? 해가지고 야 선우가 너 좋아한다. 덕선아 너 좋아한다. 너 남자친구 생긴다. 이럴 때 너희들이 먹을 라면 다 정한이가 냈다고. 그쵸. 실질적. 네. 툴툴대면서 다 정한이가 뒤에서 항상 그러고 있었죠. 그렇게 둘은 서로의 마음을 알 듯 말 듯한 미묘한 기류 속에서 지내지만 친구인 태기가 덕선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정환이는 사랑보다는 우정을 선택하고 덕선을 향한 마음을 포기합니다. 그렇게 성인이 된 쌍문동 친구들은 오랜만에 술자리를 가지고 그 자리에서 정환은 덕선에게 농담을 가장해 오랜 시간 전하지 못한 진심을 전합니다. 덕선아, 올해 졸업할 때 주려고 했는데 이제 준다. 나 너 좋아해. 좋아한다고. 야, 내가 너 때문에 무슨 짓까지 했는 줄 아냐? 너랑 같이 학교 가려고 매일 아침 대문 앞에서 1시간 넘게 기다리고 넌 독서실에서 집에 올 때까지 나 너 걱정돼서 한숨도 못 잤어. 얘가 왜 늦지? 또 잠들었나? 야, 내 신경은 온통 너였어. 너. 연기를 아까보다 훨씬 잘하시네요. 야, 이 톤이 완벽하네요. 퍼펙트. 근데 약간 캐릭터가 그래서 그런가? 그래서 왜냐면 이게 제 최애 장면이거든요. 약간 최악. 맞네. 아까는 별로인 말을 장면이라서 안 하셨구나. 아이 이런. 근데 부끄러우셨나봐요. 되게 말을 빨리 하시더라고요. 이거 빨리 해요. 장면 전환 훅훅 되면서. 그런가? 뭐 그래요? 어남택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장면이었어서. 택이 언제 오지? 택이 술집에 와야 되는데 뭐야 얘 왜 그런 장면이었어서. 이러고 나서 그 태기가 덕선이 찾아가서 경기 그 기권하고 찾아가서 앉잖아요. 근데 그거 사실 감독님이 보여준 거잖아요. 결말을 그 장면이. 그래서 저는 보면서도 싫어요? 아닐걸? 에이 설마. 이거 상상이지? 이러면서 봤어요. 진짜. 그래서 이때 어남류에게 마지막 장면이라고 하차하신 분들이 꽤 있었어요. 아니 이렇게 멋진 고백 대사를 주고 어떻게 어남 택을 줄 수가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이미 덕선이는 이 고백을 듣기 전부터 태기한테 마음이 기울어 있었어요. 전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은 이 고백을 들을 때 덕선이의 표정이 살짝 뭐랄까 제가 느끼기에는
진심을 좀 알아들은 듯한 표정이었거든요. 그쵸. 에이 너 왜 이래 이러지 않았잖아요. 맞아요. 걔가. 멋쩍게 웃어요. 근데 그런 고백을 듣고 나서 애들이 막 농담이라고 하고 시끌벅적해졌을 때도 덕선이는 문 딸랑거리는 소리에 맞아. 태기인지 계속 돌아본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이미 고백을 들었을지언정 덕선이의 마음은 기울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차피 안 됐다. 저도 공감하는 게 둘의 사랑의 방식이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덕선이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뭔가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고 표현해주는 걸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고 계속 확신을 주는 거에 필요한 사람인데 정한이가 덕선이에게 보여주는 사랑의 방식은 내가 널 이렇게 사랑해 알아봐줘 약간 이런 식. 그러니까 덕선이는 덕선이가 알아봐 주는 사랑을 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계속 확신해주는 사랑을 원하는데 정한이가 덕선이한테 하는 사랑은 그렇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막 이때 뭐 드라마 화 제목이 사랑은 타이밍? 뭐 이런 식으로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타이밍 그때는 저도 그래서 이거 타이밍이 진짜 중요한 사랑의 장애물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 보니까 타이밍보다 그런 의지, 표현 방식이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숙해졌죠? 저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했어요. 오, 제목 진짜요? 진짜 잘 지었다고 생각했는데 네네. 왜냐하면 그 네오님 말씀이 맞아요. 근데 이거는 연애를 하다가 이제 금방 장기 연애를 못 하거나 또는 끝이 안 좋거나 이제 그거지 연애조차도 못 해봤던 건 뭔가 정한이의 고백하기 섰을 때마다 얘가 참았어요. 왜냐하면 태기 때문에. 그건 맞죠. 정한이가 용기가 없는 사람이라고는 전 생각을 안 하고 그 우정과 뭐 이렇게 뒤엉켜서 왜냐면 태기도 얘는 친구로서 사랑을 하거든요. 정한이는. 그리고 막 아빠 도와주고 막 이래버리니까 내가 이래도 되나? 그러니까 이런 생각 때문에 참는 모습으로 보였어서 이 타이밍이 짓궂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더 타이밍보다 얘들 본성의 문제다. 정한이가 진짜 착하다. 태기가 확실히 이기적인 게 있다. 그래서 태기가 가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또 다르게 생각을 하는 게 둘이 학창 시절 때 덕선이를 좋아하잖아요. 학창 시절 때부터. 근데 그러다가 둘이 서로 눈치를 채요. 태기는 정환이가 덕선이를 좋아하는 걸 눈치채고 정환이는 또 태기가 덕선이 좋아하는 걸 알고. 근데 둘은 서로 친구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좀 한 발짝 물러나요. 그러니까 태기도 자기 영화 보러 못 볼 것 같다고 하고 정환이도 더 철벽을 강하게 치고 맞아요. 그러다가 그렇게 흐지부지 됐다가 성인이 다시 돼서 덕선이도 다른 남자랑 연애를 하고 자기들의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기회가 왔을 때 그걸 잡았냐 못 잡았냐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둘 다 물러난 거는 마찬가지고 둘 다 친구를 중요하게 생각한 거는 맞다고 생각해요. 둘 다. 근데 정환이는 다시 기회가 왔을 때 또 망설였다고 생각을 했어요. 전. 그리고 그게 나레이션에서도 나타났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늘 망설였고 주저했고 그 기회를 잡은 게 태기였다라는 나레이션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살짝 궁금한 게 이미 이 덕선이한테 정한이가 고백하는 씬에서 덕선이의 마음이 기울어져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저는 근데 어떻게 느꼈냐면 이 고백을 하고 정한이도 간을 좀 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쵸. 정적이 되니까 뭐 아니면 도다 하고 던졌는데 정적이 되니까 그냥 장난처럼 했는데 사실 그건 진심이었잖아요. 왜냐면 피앙세 반지도 버리고 갔잖아요, 사실. 그래서 간을 본 건데 실패한 거고. 그래서 못 잡았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얘가 타이밍을. 그러니까 기회를 놓친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했는데 덕선이의 마음이 그때 이미 태기한테 50일이 가 있었기 때문에 실패한 거지. 근데 그렇게 되면은 제가 아까 뒤에 말한 그 나레이션이 깔리는 부분 차 안에서 태기가 먼저 덕선이를 찾은 장면에서 덕선이가 태기를 처음으로 더 좋아해야 되는데 이미 그 전부터 덕선이가 태기한테 마음이 기울어져 있었다는 전개로 가려면 정환이는 해도 이미 안 되는 거니까 타이밍이 맞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죠.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또 맞는 것 같아요. 이건 어남택과 어남류의 그 시선 차이일 수도 있어요. 그럼 저 궁금한 게 그럼 정환이가 사랑을 쟁취하려면 정환이가 덕선이를 만나려면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고등학교 때 사귀었었어야지. 맞아요. 아 그때는 좀 더 걔는 틱틱대면 안 됐어요. 콘서트 갔을 때 너무 여러 번 있어서 언제라고 그쵸. 못 기회는 하겠는데. 여러 번 있었는데 좀 전 사실 그 버스 같이 탄 날 있잖아요. 그날 설레. 그쯤에 사귀었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진짜 설레는 신이 맞아요. 어남택이 봐도 정한이는 그러니까 사귀려면 사귈 수 있었어요. 왜냐면은 이미 쌍방이었으니까. 쌍방이었잖아요 그때. 태긴 음. 안중에 없었거든요 그때 덕선이는. 아 그러면 타이밍인 건가요? 어렵네.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뭐. 그렇다면 정환이도 아니고 선우도 아니고 덕선이의 진짜 남편은 누구일까요? 덕선이가 좋아한 마지막 사람은 바로 태기입니다. 태기는 드라마 전반부에는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좀 비중이 없던 인물이죠. 하지만 태기가 세계적인 바둑 대회에서 우승을 거머쥔 뒤 덕선에게 영화를 보러 가자고 말하는 장면에서 또 친구들에게 덕선이를 여자로서 좋아한다며 고백하는 장면에서도 덕선이를 향한 태기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넌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나 좋아하는 사람 있어. 그리고 고백할 건데 곧. 저의 최애 장면이에요. 저는 이 장면이 그 당시 어남 태그로서 약간 이거지. 약간 세기를 박았던 장면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또 덕선이가 태기를 계속해서 이렇게 동생처럼 대했잖아요. 막 그쵸. 우유 많이 먹고 누나한테 장가 와야지 맞아요. 막 이러고 깎아먹어. 그랬는데 언제쯤 덕선이가 얘를 이식하게 된 것 같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그 돈가스 먹으러 갔나? 그러고 그 바바리맨 나온 네네. 날 태기가 담배 피는 그런 장면에서 덕선이가 얘가 마냥 애가 아니구나 남자구나 라고 느낀 장면이 아닌가 싶었고 저는 그 장면이 진짜 싫었는데 담배를 펴? 아이 싶었지만 그 덕선이한테는 그런 모먼트가 평소에 봤던 거랑 확실히 달랐을 거라고 느껴졌고 그 뒤로 직진을 하면서를 느끼는 내내 남자로 보이지 않았을까요? 빼미님은요? 모르겠어요. 알고 싶지 않은 어남태기? 건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어남류를 한 이유가 태기가 도대체 언제부터 덕선이를 좋아한 건지도 잘 모르겠고 덕선이가 태기를 언제부터 좋아한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나름의 이유를 만들어 본 건 그 응팔이 남편이 누군가의 첫사랑과 이어주잖아요 항상. 근데 덕선이의 첫사랑 어쨌든 태기가 아니니까 이 결혼은 태기의 첫사랑으로 이루어진 커플인데 태기는 그럼 언제부터 좋아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감독이나 작가의 그 의도는 태기는 그냥 어떤 자각 없이 어렸을 때부터 항상 덕선이를 좋아했다. 아기 맞아요. 때부터 이건데 재미없어. 이 맞돌이 신년 선화를 재미없어 네 글자로 재미없다뇨. 요약해버리시면 어쩝니까? 얼굴이 서사잖아요. 아니요, 아니요. 얼굴이. 태기 너무 아이. 답답하고 아니요라고 하기에는 얼굴이 답답해요? 좀 센데. 네 왜요? 너무 답답하고 매력이 없어요 저는. 저는 태기가 진짜 정환이가 매력 있는 캐릭터는 맞지만 그래도 더 답답하지 않은 건 태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쵸. 걔가 훨씬 더 직진했잖아요. 자기 마음을 계속 있는 힘껏 보여준 건 태기였어요 오히려. 맞아요. 답답한 건 근데 그게 딱 들어먹힐 때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환이는 적선이가 딱 떠봤잖아요. 나 지금 원하는 대답 있다. 말해라. 자 간다. 하고 소개팅 할까? 하지마. 이렇게 했을 때 하지마 소개팅. 이렇게 딱 온 거잖아요. 근데 태기는 덕선이가 준비도 안 되는데 그냥 자기 혼자 빵빵빵빵 쏘고. 그래서 된 거예요. 그래서 근데 뭐 꼭 준비가 되어 있어야 그러니까 플러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었으면 선후보라도 없었어. 근데 그런 플러팅을 저는 딱히 설레하지 않나 봐요. 수요 없는 플러팅처럼 느껴졌어요. 여러 개의 그 시도가. 전 그게 정환이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했거든요. 계속 덕선이가 하긴 하게끔 만드는 거. 계속 거기까지 덕선이가 말하게끔
만들어서 음. 그렇게 중요할 때만 한 방을 하는데 그 중요할 때 한 방도 잘 안 해줘. 이런 느낌이었어서 전 그리고 사실 어남택의 그 스파이더맨 키스 같은 장면은 스파이더맨 거꾸로 하는 거 있잖아요. 저는 스파이더맨 키스보다 이걸 먼저 봤어가지고 충격적이었어요. 매우 충격적이었고요. 뭐를 먼저 봤어요? 어남택의 이 태기와 덕선이의 거꾸로 키스를 더 먼저 봤어가지고 센세이션했다고요. 제 머릿속에서는. 그 장면을 먼저 알고 그쵸, 이 한 게 드라마를 아니라. 봤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전 스파이더맨을 보고 태기를 떠올렸죠. 스파이더맨은 선우가 잘못됐는데 근데 저도 태기가 담배를 피잖아요. 그거를 이제 들키는 부분이 꽤 많단 말이에요. 그쵸, 덕선이한테. 저는 그때 태기를 남자로 봤다고 생각한다는 거에 동의를 하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진짜 매력 포인트 아니에요? 그게 박보검을 아니, 펴서 그렇지. 그게 아니라 봐봐요. 걔가 되게 숙기도 없고 조용하고 애가 그냥 허여 멀건 애잖아요. 그리고 걔 맨날 아침에 나와서 우유 마시잖아요. 맞죠? 근데 걔는 엄청 천재고 바둑 기사고 근데 담배도 펴. 얼마나 지금 반전 매력에 중독될 시. 저 그 댓글 봤어요. 정확하게 우유와 담배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남자라니. 그쵸. 그게 저는 노 설렘 포인트인데. 저도 어쩌라고. 아니 물론 현실에서면 그렇게 박보검이잖아요. 알겠어요. 저 혼자 설렌 거. 서사로 보세요. 서사로. 서머니 현실에서도 그런 안 반전 좋아할 것 매력에 같은데? 설레할 것 같은데요? 아닌데 설레할 것 같아요. 설레할 것 같다고요? 네. 뭐 설레보고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칼같이 차단한 적 있었나요? 이거 찍으면서? 너무 웃기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태기는 덕선이를 향한 마음을 숨기지 않고 드러냅니다. 같이 영화를 보러 가자고 하고 덕선이에게만 비싼 바나나를 주고 데이트를 바람맞은 덕선과 함께 콘서트를 보기 위해 바둑 경기를 포기합니다. 시간이 흘러 어른이 된 태기는 대국을 위해 해외로 나갔다가 승무원인 덕선이와 우연히 같은 호텔에 묵게 되고 술에 취해 문을 잠궈버린 덕선의 동료들로 인해 둘은 같은 방을 쓰게 됩니다. 매일 수면제를 먹고 잠에 드는 최택이 덕선에게 문단속 잘하라고 말을 하자 덕선이는 또 약 먹고 키스할 거냐는 말을 뱉어버리고 맙니다. 사실 태기는 19살 때 수면제를 먹고 잠결에 덕선이에게 키스를 한 적이 있고 덕선은 사이가 어색해질까봐 이를 덮어놨던 것이죠. 수년이 흘러 서로의 속마음을 확인하게 된 두 사람은 연인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 장면이 말씀하신 스파이더맨 키스인가요? 그쵸. 그거와 이제 두 번째 이 오버랩 되는 이 두 키스 씬을 제가 너무 좋아해서 사실 어남택이 된 것도 없지 않아 있지 않나. 근데 저는 덕선이가 이걸 덮어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태기가 덮었죠. 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덕선이는 생각보다 그 당찬 여성이라서 확인했어요. 그 다음 날에 우리 키스한 거 음, 맞아? 이렇게. 근데 태기가 꿈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덕선이한테. 꿈 꿨어? 이렇게 우유 마시면서 아, 멍청하게. 기억이 안 나네. 그러니까 애가 속에 어른이 있어. 그냥 박보검 배우님을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네, 저 칸타빌라 때부터 좋아했고요. 근데 이걸 보니까 제가 왜 어남택이었는지 다시 또 상기가 되는 게 태희는 참 말을 예쁘게 해요. 그 뭐 한마디 이렇게 짜게씩 좀 반응이? 이게 왜 이래요? 아니 옆에 이게 절대 뭐야? 동의 못하는 한 분이 계시거든요 지금. 아니 말이라도 이쁘게 하잖아요. 뭐 추운데 옷 챙겨 입어 약간 이런 스트의 말을 계속 정한이었으면 옷이 그게 뭐냐 이런 느낌이고 저는 그때 그래서 태기를 더 좋아했던 기억이 왜 비웃죠 자꾸? 옷이 그게 뭐냐라는 말이 대사가 없었잖아요. 맞아, 근데 그런 느낌 근데 너무 했을 것 같아서 한번 음성 지원 확인해봤어요. 진짜 이 말 안 한 거 맞나? 그니까요. 그 마음은 같은데 표현하는 게 그럼 비슷한 말을 많이 했죠. 치마 입고 갔을 때도. 아 맞아요. 다리를 내놓고 다니냐 이러면서 한복 이쁘다고 좀 해주지. 그 혼자 그냥 들어가서 창문으로 보면서 뭐 하는 거야? 아유 수줍어 그냥. 그러면 제가 두 분한테 궁금한 게 있는데 두 분은 만약에 이런 상황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친구랑 이제 겹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정환이처럼 친구를 위해서 사랑을 포기했을 것 같은지. 네.
아, 포기했을 것 포기할 같아요. 했을 것 같아요. 아니요. 빼미님은 아니에요. 아, 근데 이런 대답 예상하지 그럴 것 않으셨어요? 같아요. 아 진짜? 왜요? 왜 저를 희대의 로맨스도 모르는 그런 이미지 메이킹 하시지 않았나요? 아니 아니요. 로맨시스트죠. 완전 포기 안 한다면서요. 승부사 기질 있었을 아 있을 것 승부사라서 같은데요? 할 것 같다. 네. 참나. 그리고 로맨스 사랑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조금 사랑 자체가 후순위인 것 같고요. 우정보다. 그럼 저는 우정 사랑 온리 이거예요? 인 것 같고 안 그러고 싶어도 여태까지 지금 성향상 그렇게 포기할 것 같아요. 이쯤에서 승부사 한번 썸머님은요? 저요? 저는 어느 정도 친한 친구인지에 따라서 어머, 좀 어머. 다른데. 근데 저도 엔간하면은 포기하는 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환이 파가 아니었지만 정환이가 진짜 뭐랄까 마음이 이해가 된다 해야 되나? 미워할 수 없는 진짜 매력적인 캐릭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얘는 포기를 했잖아요. 친구를 위해서. 태기가 나쁜 애였으면 좋겠다고 소원도 빌고 그리고 나중에 태기한테 찾아가서 너가 덕선이를 가져라 이런 식으로 말도 하잖아요. 가져라. 정확한 워딩이 기억이 안 나지만 그런 걸 보면은 나였어도 정환이처럼 했을 것 같아서 정환이가 너무 짠하고 안쓰럽고 매력적인 캐릭터다. 저도 마음이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제 행동은 정한이처럼 했을 것 같아요. 그럼 승부사 한번 들어볼게요. 사실 제 행동 거지는 정환이 스타일에 더 가까운데요. 알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일단 얘네가 시간이 좀 지나면 알잖아요. 내가 얘를 좋아하는데 쟤도 얘를 좋아하는데 그거를 알고 있다. 그러니까 정한 입장에서 태기가 덕선이를 좋아하는데 나도 덕선이를 좋아한다는 걸 태기가 알고 있다. 이런 걸 다 알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면 저는 말할 것 같아요. 사실 내가 이때부터 덕선이를 좋아했는데 애들한테는 부끄러워서 말을 못했다. 근데 내가 사실 포기가 조금 힘들다. 그리고 너도 좋아하는 걸 알아버렸는데 난 포기가 안 되니까 둘 다 정정당당하게 고백을 해보던가 아니면 나는 고백할 거다. 어쨌든 너 마음은 모르겠지만 라고 태기한테 먼저 말을 하고 할 것 같아요. 덕선이한테 어떻게. 태기가 딱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안 했잖아요, 태기도. 고백까지는 안 했다고요? 태기는 어쨌든 그 고백 전까지의 단계는 다 한 것 같아요. 친구들 앞에서 나 덕선이 좋아한다. 고백할 거다. 여기까지. 어떻게 그게 보면 근데 이건 달라요. 이거는 찜하듯이 이렇게 한 거고 개별적으로 가서 말을 해야죠. 정환이를 면담을 찜하듯이는 안 할 거예요? 아 그러면 안 되죠. 그건 매너가 없는 거고 정환이를 예우를 대해서 존중해주려면 그의 마음도 태기가 어른이 돼서 그 육사 거기에 찾아가서 같이 짜장면 먹잖아요. 그렇게 했었어야 돼요. 고등학생 때도. 근데 태기가 매너가 없었다는 건 아니고 그땐 정환이가 좋아한다는 걸 모르고 그냥 친구들한테 먼저 말을 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타임라인이. 그래서 그 태기가 뭐 예의가 없었다 이런 건 아니지만 알았다면 저는 직접 가서 그러니까 육사가 된 후에 뭐 짜장면 집에서 그렇게 담소를 나누지 않고 고등학생 때도 말을 하고 그때 고백을 했을 것 같아요. 덕선이한테. 아니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제일 뭔가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긍정의 정적이었어요. 저는 믿어주세요. 네, 그러면 이렇게 응답하라 1988의 메인 러브 스토리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았는데요. 다 얘기하고 나니까 거의 뭐 덕선이가 사랑했던 모든 남자들에게로 제목을 바꿔도 될 것 같은데요. 이 드라마를 방영할 당시에 남자 주인공이 태기인 것에 대해서 말이 좀 많았었잖아요. 두 분은 이 결말을 만족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거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싱크로율. 그 나중에 늙은 태기가 김주혁 배우님이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그분의 얼굴로는 너무 정환이었기 때문에 맞아. 그런 태클은 너무 인정하고요. 그러나 그 제가 아까 말한 덕선이의 기본 스탠스,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너무 잘 맞는 건 말을 예쁘게 해주는 태기였다라는 저의 신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고드시군요, 예. 심지가.
저는 당연히 별로 안 좋게 생각하고요. 그쵸. 왜냐하면 이게 모르겠어요. 워낙 유라서 그렇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객관적인 시청자 입장에서 그리고 이게 나왔을 땐 전 중학생 어렸잖아요. 근데 태기랑 덕선이랑 이렇게 꽁냥꽁냥 하는 장면은 오글거려서 못 보겠더라고요. 근데 덕선이랑 정한이랑 뭔가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팅팅 탱탱 할 때는 그냥 흐뭇하게 봤던 것 같아서 아니 아까 하지마 소개팅 싫다면서요. 그거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 승부사 씨는 그 무드 차이인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태기와의 그런 알콩달콩 무드와 못 보는 정환이와는 것 같아요. 약간 티격태격하는 친구의 맛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때문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맞아요. 생각을 해요. 태기 캐릭터가 너무 느끼해요. 로맨스 싫어하시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 그 연애 스타일의 차이라서 그렇게 더 느낀 거 아닐까요, 뭔가? 그럴 수도 있어요. 맞아요. 저도 그 어른이 된 태기 이거 보고는 진짜 싱크로율을 왜 저렇게 했을까? 누가 봐도 말투가 너무 정환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 싱크로율을 태기처럼 맞췄어도 오히려 괜찮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만약에 결말이 정한이었어도 태기처럼 맞추면 뭐 결혼을 하고 다정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게 제일 베스트였겠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그쵸. 뭐 그럼 약간 결혼을 해서 얘가 흑화를 했나? 그러니까 왜 그렇게 틱틱댔죠? 그때는? 그쵸. 감독님이 결혼은 현실이다까지 그쵸. 결말로 유부남이셔서 그래서 막 중간에 바꿨다 이런 말도 맞아요. 많이 대본 들었잖아요. 유출돼서 뭐 진실은 그분들만 아는 난 거니까. 바뀌었다고 믿을래. 그러면 두 분은 또 궁금한 게 이 드라마에 나온 남자 둘 중에서 본인이 덕선이었다면 그냥 만약에 아니면 나 자신이 드라마에 들어갔다면 누구를 네명 좋아했을 중에서요? 것 같은지. 뭐 4명 중에서로 하자. 4명 중에서. 여기 아까 아까 말씀하셨 근데 뭐 그거는 태기로 기울죠 마음이? 사귀는 거니까 좀 더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면 전 들어보고 마지막에 할래요. 알겠습니다. 과몰입이다. 고유 빼미님 먼저. 저는 선우요. 그럴 것 같아. 네. 왜요? 이유. 왜일 것 같냐고요? 네. 왜 약간 그런 연애는 현실이다. 단정하고 바람직한 남자를 좋아할 것 같은 느낌이에요. 다른 생활 사나이 좋아할 것 같아요. 제가 선우의 장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진지하다. PR까지 하네. 선우는 자기 일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학생의 본분도 다 하고요. 아들로서 효도도 잘합니다. 친구들한테도 잘해요. 그리고 공부도 잘하고 전교 회장이야. 정한이는 공부는 잘하지만 애가 사회성이 좀 떨어지거든요. 결핍이 매력일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랑 사귀면 안 됩니다. 오남류가 이런 말. 아이고. 그리고 선우는 자기의 인생이 그걸 봐봐요. 연세대도 장학금으로 가잖아요. 의대를. 그러니까 너무 알아서 잘하는 멀끔한 친구인데 심지어 또 사랑을 할 때는 저돌적이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면모를 갖추고 있다고요. 그리고 외형도 좋아. 단가요? 그래서 저는 근데 이 선우 캐릭터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제가 사실 고경표 배우님이 나온 작품을 이전에 봤긴 봤지만 사실 이렇게 이름을 알고 있는 배우는 아니었는데 여기 나오면서 이제 각인이 됐거든요. 근데 이 선우 캐릭터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다음에 나오는 그 배역들도 다 괜찮았어요. 그 정도로 마음에 진짜 드는 마음에 드는 캐릭터였다. 캐릭터. 알겠습니다. 저는 이 좀 웃긴데 전 정환이. 어머. 전 정환이 좋아해요. 절대 안 좋아할 것 같은데 현실에서. 진짜요? 오남택이라면서 이렇게. 태기를 좋아하지만 제가 만약에 전 시청자 입장에서 태기를 좋아한 거고 좋아해. 하지만 however 내 마음은 뭘까? 진짜 내 마음은 뭘까? 제가 만약에 그 상황이었다면 전 정환이를 좋아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좀 귀엽지 않나요, 애가? 좀 이렇게 틱틱대는 게 좀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틱틱대면은 썸머님 일단 얼굴에서 안 될 것 같아.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안 되겠다. 사랑을 퍼다주는 걸 좋아한다고 말씀하시지 않나요? 그러면 그것도 제가 한번 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꾸 할게 이렇게 오늘 상상도 과제가 못하게 생기네. 하고 저는 행복했는데 방금까지.
네. 그럼 이제 네오님 드디어 마지막. 저도 사실 태기는 아니에요. 우와. 왜냐면 전 제가 챙겨줘야 하는 이성에게 매력을 전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태기는 너무 그런 사람이니까 싫고 도롱뇽 좋아하실 것 같은데. 네, 인정. 도롱뇽 저도 그 지금 안 하려고 계속 머리를 굴린 거거든요. 근데 도롱뇽인 것 같아요. 귀여워요. 도롱뇽인 것 같아. 저는 웃긴 사람이 좋아요. 응. 그냥 티키타카. 네, 티키타 맞아. 둘이 그 독일어 배울 때 노래할 때 얼마나 케미가 좋아요. 나는 그런 게 좋아요. 응. 음. 행복할 것 같긴 해요. 평생 재밌게. 그게 저한테는 매력이라서 진짜. 도롱뇽 그리고 가끔씩 띵언하잖아요. 그런 근데 것도 좋고. 이 캐릭터 있잖아요. 절대 배제되는 그 남주, 어. 1번으로 배제되는 남주를 좋아하는 매니아층이 또 있더라고요. 제가 응사 때도 혜태 좋아했어요. 미치겠어요. 그리고 혜태랑 나정이는 심지어 좀 있어요. 있었어요. 깜빡지가 좀 있어요. 그래서 거긴 진짜 진심으로 좋아했거든요. 맞아. 너 혼자 해도 괜찮아요. 그렇죠. 동룡이 그런 느낌으로. 전 혜태가 좀 더 좋긴 한데 어쨌든 여기서는 동룡이 동룡. 하겠습니다. 멋진 친구죠. 네. 그러면 진짜 마지막으로 두 분이 이 선우, 택, 정환이와의 씬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좋아하는 장면이 있으신지? 저 있어요. 뭔가요? 그 도롱뇽이 가출했을 때 바닷가에 가잖아요. 네. 바닷가에서 저 깎아 먹는 애랑 깎아 뺏어 먹는 애 버려 하고 둘이 남아서 버려진지도 모르고 바닷가에서 막 신발 뺏으면서 막 하는데 그 장면이 너무 예뻐요. 둘이 막 그림 약간 역광인데 역광을 중요시하는군요. 약간 노을 지면서 서로 하는 게 저는 거기서 이 챙겨주고 챙김 받는 사랑을 저는 원래 안 좋아하는데 얘네 둘에 서서도 충분히 예쁠 수 있겠구나 싶을 정도로 비주얼적으로 예쁜 장면이었어요. 혜빈님 있으세요? 이거 러브씬은 아닌 것 같은데 말해보세요. 덕선이 집이 정한이 집 밑 지하실이잖아요. 근데 단수가 돼가지고 잠시 일주일인가 거기 살았는데 맞아요. 그 화장실을 공유하다 보니까 생기는 불상사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처우 방식이 굉장히 그 정한이의 매너와 센스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해서 덕선이가 정한이 집에 머물렀던 그때 그게 되게 센스와 매너 역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어남류 주식 최상한가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다음 주에는 응답하라 1988 그 2부 응팔 어워즈 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보다 일취월장. 다음 장에서 만나요.